3실점 관여, 김민재 최악의 경기. 흔들렸던 김민재의 수비, 경기 전체 최하 평점, 미넨 vs 하이덴하임. 김민재한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7일, 한국 시각, 독일 하이덴하임의 포이트 아레나에서 열린 하이덴하임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8라운드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다. 이번 패배로 바이에른은 2위 자리마저 위태로워졌다. 김민재의 선발 복귀전이었다. 경기 전부터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감독은 수비진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남겼다. 에릭 다이어와 마타이스 데 리흐트만 연이어 선발로 내보내면서 두 선수에게 강한 신뢰를 내비쳤던 투엘 감독과는 달랐다. 수비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 고 발언했던 감독이 도르트문트전 패배 후에는 생각이 바뀐 모양이었다. 투엘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데 리흐트와 다이어가 함께 매우 잘 해냈다. 김민재와 다이어 우파메카노도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다. 내일 누가 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누가 뛸 것이며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좋은 센터백 4명을 데리고 있고 경기마다 제일 적합한 선수를 선발할 것이다. 며 수비진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고했다. 김민재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기회였다. 김민재는 3월 들어서 다이어와 데 리흐트한테 밀려서 벤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김민재의 선수 커리어에서 벤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나 길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다이어와 데 리흐트가 도르트문트전에서 투엘 감독의 신뢰에 균열을 일으킨 만큼 김민재는 자신한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보여줬어야만 했다. 김민재는 자신과 함께 밀렸던 파트너인 우파메카노와 함께 선발로 출장했다. 초반 경기력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김민재는 특유의 적극적인 수비로 하이덴하임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다. 김민재의 수비력에 하이덴하임은 전반전의 위협적인 공격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김민재는 전반 38분 해리 케인의 선제골 과정에서 시발점 역할까지 해내면서 다시 괴물이 돌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후반 들어서 김민재의 수비력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반 5분 김민재는 롱킥에 대응하기 위해 전진해서 공중볼 경합을 시도했다. 김민재가 높이 경쟁에서 밀렸다. 김민재가 공중볼 경합을 위해서 전진했기에 공간이 노출됐고 이때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바이에른은 순식간에 공간을 노출했다. 우파메카노는 전진해야 할 것인지 수비할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하지 못했다. 케빈 세사한테 완벽하게 찾아온 기회는 실점으로 연결됐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하이덴하임은 다시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공격 일변도 자세를 취했다. 하이덴하임이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자 팀 클라인디엔스트가 김민재 뒤로 침투했다. 김민재가 클라인디엔스트의 침투를 확인하고 따라갔지만 크로스가 정확하게 연결됐다. 김민재는 클라인디엔스트의 득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2분 만에 이 실점을 내준 바이에른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전반전의 경기력이 나오질 않았다. 후방에서의 불안감은 전방에서의 답답함으로 이어졌다. 몇 차례 찾아온 득점 기회는 골 결정력 난조로 허비하고 말았다. 결국 바이에른은 역전을 허용했다. 후반 34분 하이덴하임의 역습이 시작됐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전진한 공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김민재가 좌측으로 이동했다. 김민재는 좌측도 막아야 하고 동시에 중앙으로 질주하는 마빈 피링거도 견제해야 했다. 경기력이 100%인 김민재라면 두 가지를 다 해냈겠지만 이번 경기에서의 김민재는 100%가 아니었다. 김민재가 좌측으로 빠지는 사이 피링거는 김민재가 이동한 공간을 제대로 공략했다. 김민재를 지나쳐 피링거가 패스를 받았고 피링거는 클라인디엔스트의 득점을 도왔다. 바이에른이 실점한 모든 골 장면에 김민재가 관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분위기를 완전히 넘겨줘버린 바이에른은 동점골을 만들지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했다. 경기 후 투엘 감독은 매우 분노했다. 이 수준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와선 안 된다. 하프타임 전까지 우리는 모든 걸 통제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하다는 또 다른 증거였다.
우리는 후반 초반 15분 만에 경기를 내줬다. 골을 내주는 방식이 너무 단순했다. 며 수비진을 꼬집었다. 투엘 감독은 후반전 시작 5분 만에 실점은 당연했다. 너무 부주의하고 개개인의 경합에서 너무 약한 모습을 보여준 탓이다. 고 덧붙였다. 김민재도 투엘 감독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됐다. 크리스토퍼 프로인트 바이에른 단장 역시 분노한 모습이었다. 모든 선수는 중에 자신을 거울로 보고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야 봐야 한다. 2대0으로 앞선 하이덴하임과의 전반전에 3골을 내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이 선수들의 성능을 면밀히 파악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이 경기를 패배했다. 며 선수들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가뜩이나 김민재를 향한 여론이 좋지 않았던 독일에서는 김민재 물어뜯기에 신난 모습이다. 경기 후 독일 키커는 아예 김민재 특집 기사를 다뤘다. 키커는 데 리흐트와 다이어 대신 김민재를 쓴 투엘 감독은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김민재의 자신감 부족인지 필요한 능력이 없는 건지 의문이 제기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 하이덴하임전 붕괴의 심각한 이유는 수비에 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오랫동안 투엘 감독이 선호하는 센터백 듀오였는데 이제는 두 선수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 김민재는 완전히 잘못 판단해 득점원 클라인디엔스트를 놓쳤다. 2대3으로 실점할 때도 그랬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더불어 새로 영입된 김민재는 아직 기대되는 바이에른 수비의 안정제가 아니다.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김민재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그곳은 수비를 예술로 만든 리그이다. 김민재의 그런 활약은 바이에른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인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본능이 부족해 보인다. 견고한 전반전을 치른 김민재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김민재의 이번 시즌 전체를 저평가했다. 키커는 다가오는 아스널과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다시 벤치에 앉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엘 감독은 다이어와 데 리흐트를 고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민재는 이대로 무너져선 안 된다. 그는 바이에른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선수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분발을 요구했다. 투엘 감독이 곧 떠날 사람이라고 해도 다음 시즌을 위해선 김민재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놓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에른은 이번 시즌이 마무리되면 대대적인 선수단 개혁을 준비 중이다. 김민재의 입지가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라면 새로운 감독이 왔을 때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분명 기회는 다시 올 것이다. 투엘 감독은 다이어와 데 리흐트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두 선수가 아스널전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따라서 김민재한테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 기회는 이번 하이덴하임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위기 속에서 강했던 김민재다. 세계 최고의 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 왜 패스 안 해? 분노 폭발. 토트넘 타깃 1억 파운드 스타. 동료에게 소리 지르며 경로. 이반 토니가 팀 동료 네이선 콜린스 이상 브렌트포드를 향해 분노를 표했다. 영국 언론 더선은 7일 이하 한국 시각 토니가 분노했다. 동료에게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끄는 브렌트포드는 7일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에스턴 빌라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원정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다. 브렌트포드는 7승 8무 17패, 승점 29를 기록하며 16위에 머물렀다. 시작은 에스턴 빌라가 좋았다. 전반 39분 올리 와킨스, 후반 1분 모건 로저스의 연속 득점으로 2에서 0 리드를 잡았다. 브렌트포드가 반격에 나섰다. 후반 14분 마티아스 요르겐센, 후반 16분 브라이언 음베모의 득점으로 2에서 2 동점을 만들었다. 여기에 후반 23분 요한 의사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브렌트포드는 후반 35분 와킨스에게 실점하며 3대3으로 경기를 마쳤다. 경기 뒤 웃지 못할 장면이 포착됐다. 더선은 토니와 콜린스가 경기 뒤 열띤 논쟁을 벌였다. 토니는 콜린스에게 좌절감을 토로했다.
소리를 질렀다. 화가 나서 팔을 흔들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들어 콜린스에게 3대3 손짓을 했다. 콜린스가 볼을 가지고 있는 동안 토니가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콜린스는 패스하지 않았다. 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기를 다시 보면 토니가 달리기 시작한 시점이 잘못됐다. 패스를 받았다면 오프사이드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긍정 이모지를 던지며 화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토니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공격수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 33경기에서 20골을 넣었다. 다만, 그는 지난해 잉글랜드 축구협회 FA 배팅 규정 위반으로 8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토니는 지난 1월 복귀 뒤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그 13경기에서 4골을 넣었다. 토트넘, 아스널, 첼시 등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그의 이적료는 8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로 책정돼 있다.